한국은 손흥민 없이 더 나았을까? 경기가 끝나자마자 디 애슬레틱은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격 포인트 0 후반 중반 교체 아웃. 기록지만 놓고 보면 분명 침묵한 경기였죠. 하지만 정작 그를 90분 내내 상대한 체코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을 막는 게 쉽지 않았다. 이건 다름 아닌 체코 감독 미로슬라프 코우베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죠. 우리는 기록과 통계에 단잡히지도 남지도 않은 보이지 않는 골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 한국 대 체코. 물론 전반전은 아주 답답했습니다. 많은 기회가 찾아왔지만 결정력을 살리지 못했고 이는 결국 손흥민을 향한 비난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후반전이 되자 한국은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며 끌려가기 시작했고 여기까지만 보면 에이스가 침묵한 전형적인 졸전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거짓말처럼 뒤집혔습니다. 후반 22분 황인범의 동점골, 그리고 오현규의 역전골, 최종 스코어 2대1 정말 값진 역전승이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골을 넣은 건 황인범과 오현규인데 왜 외신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손흥민의 이름을 헤드라인에 올렸을까요? 사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축구에는 기록되는 기여가 있고 기록되지 않는 기여가 있습니다. 득점과 도움은 숫자로 남죠. 하지만 공간을 만드는 일은 어디에도 적히지 않습니다. 이번 체코전의 손흥민은 철저하게 후자였습니다. 그는 윙포워드도 순수 스트라이커도 아니었죠. 좌우와 중앙, 최전방과 그 아래를 끊임없이 오가며 체코 수비의 시선을 통째로 빨아들이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현상의 유령 효과라는 이름까지 붙였는데요. 공이 손흥민에게 없어도 심지어 골을 못 넣더라도 마치 유령에 홀린 듯 보이지도 않은 손흥민의 존재에 의해 조금씩 자신들의 경기력이 잠식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전술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체코 수비수들은 경기 전부터 손흥민과 이강인을 막아야 한다는 경고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흥민에게 수비수 두세 명을 상시로 붙여뒀죠.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생깁니다. 보통의 공격수라면 마크가 2명씩 붙으면 위축되거나 공을 잡으려 측면으로 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오히려 더 아래로 더 넓게 돌아다녔죠. 마커를 일부러 끌고 다니는 이른바 더미런을 전반전 내내 시전한 겁니다. 축구에서 한 명이 수비 둘을 묶으면 반대편엔 반드시 수적 우위가 생깁니다. 체코 수비수 두세 명이 손흥민의 그림자를 쫓는 사이 그 빈 공간으로 누가 들어왔을까요? 바로 적극적으로 전진한 황인범이었습니다. 사실 이 체코의 수비라인만 봐도 그들은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실책을 저질렀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두터운 수비라운을 세워놓고선 오른쪽 중앙을 횡하니 비워놓고 있었고 이는 체코의 센터백 라인이 전부 손흥민을 막기 위해 바싹 붙어있던 탓이었죠. 그 순간 황인범을 발견한 이강인은 완벽한 패스를 찔러줄 수 있었고 역전의 불씨가 되는 동점골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첫 골의 비밀을 가장 잘 아는 이강인 또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점골 당시 흥민이 형의 움직임이 결정적으로 좋았다고 짚었죠. 기록지엔 황인범의 골만 남았지만 그 골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준 건 손흥민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한국의 전술 구조가 이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윙백 서령우가 라인을 끌어올려 상대의 뒷공간을 침투하면 이강인과 이재성이 미들 서두로 내려와 미드필더 숫자를 채웠습니다. 양쪽 윙백이 라인을 높이니 체코 수비는 라인을 함부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죠. 그 사이 손흥민이 상대 수비를 끌어내리고 이강인이 내려와 킬패스를 찔러주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말 그대로 한 사람이 미끼가 되고 그 미끼에 걸린 물고기를 동료가 낚는 구조였는데요. 수비에서도 한국은 한 몸처럼 움직였는데 김민재의 과감한 인터셉트가 든든히 뒷문을 틀어막아주니 한국을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었고 마음 놓고 라인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공을 잃은 직후 곧바로 다시 압박하는 카운터 프레싱, 여기에 이재성과 손흥민의 헌신적인 수비 가담까지 더해지며 손흥민은 골을 못 넣은 시간에도 상대의 빌드업을 끊어내는 압박에 천병으로 뛰며 지속적으로 체코 선수들을 체력적으로 지치게 만들었죠. 물론 손흥민이 골을 못 넣은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왜 안 들어갔는가에 대한 이유도 분명히 있었죠. 체코는 손흥민을 정말 지독하게 연구해왔습니다. 손흥민이 가장 좋아하는 슈팅 각도, 가장 즐겨 찾는 그 손흥민존을 막고자 필사적이었고 실제로 전반전에서도 체코 수비진들의 움직임을 보면 그들의 전술은 명확했습니다. 손흥민이 침투해 슈팅 각을 잡을 때마다 상대의 골키퍼와 수비수들은 한 박자 먼저 움직여 각을 좁혔습니다. 손흥민에게서 자유로운 슈팅 타이밍 자체를 빼앗아버린 거죠. 보통이라면 이쯤에서 슈터가 무리하게 우겨넣다 막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막힐 때마다 다시 침투의 각도를 바꿨고
오히려 옆에서 침투하는 동료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체코 수비수들의 혼을 쏙 빼놓았죠. 그리고 또 체코 수비수들은 손흥민을 막으려다 무려 4차례나 반칙을 범했습니다. 정상적인 수비로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골은 안 들어갔지만 체코의 체력과 정신력은 그때마다 한 칸씩 갉아먹히고 있던 것이었죠. 게다가 이게 가장 결정적인 대목인데, 이 경기는 해발고도 1571m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체코는 댈러스 베이스 캠프에 머물다 경기 전날에서야 과달라하라에 입성했고, 고산병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끝내겠다는 일종의 도박수를 던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개막 3주 전부터 솔트레이크 시티에 캠프를 차려 고지대에 적응을 차곡차곡 쌓아왔는데요. 체코 매체 스포르트는 자국 선수들이 후반 들어 눈에 띄게 숨이 차올랐다고 적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히 고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희박한 산소 속에서 손흥민이라는 거물 하나를 두세 명이 90분 가까이 따라다녔다고 상상해보세요. 체력은 2배, 3배로 빠르게 증발했을 겁니다. 원래 체코의 단순한 수비 전술은 단조로웠던 한국의 빌드업을 막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손흥민이라는 변수를 끝내 계산에 넣지 못했고, 그 대가는 후반에 한꺼번에 청구됐습니다. 외신은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손흥민이 교체되어 나간 그 순간 체코 수비진은 이미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탈진 상태였다. 손흥민이 비워준 그 빈자리, 활기 넘치는 다리를 가진 오현규가 정확히 파고들어 역전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손흥민이 90분 가까이 가라는 체력의 빚을 체코는 마지막 순간 한꺼번에 갚아야 했던 셈이죠. 그래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한국은 손흥민 없이 더 나았을까? 단순 숫자와 통계는 0이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을 막느라 4번이나 반칙을 하고 희박한 공기 속에서 두세 명씩 그를 쫓다 먼저 쓰러져가는 선수들을 지켜본 체코의 감독은 전혀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체코는 전술 싸움에서 이겼을지 몰라도 손흥민이라는 존재감과의 싸움에서는 졌다? 축구에서 가장 무서운 선수는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상대 11명의 머릿속을 통째로 지배하는 선수입니다. 박지성과 안정환을 넘어설 월드컵 최다 골 기록은 다음 경기로 미뤄졌지만 손흥민은 골보다 더 값진 것을 이 경기에 새겨넣었죠. 기록지엔 없지만 승리 안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골. 그것이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남긴 진짜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경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상대는 다름 아닌 개최국 멕시코. 오는 19일 같은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격돌하죠. 이 경기는 한국의 32강 진출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입니다. 여기서 멕시코를 꺾고 2연승, 승점 6을 만들면 남아공과의 최종전 결과와 상관없이 최소 조 2위를 확보해 32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짓게 되는데요. 비겨서 승점 1만 보태도 토너먼트 진출의 7부 능선을 넘게 되죠.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과 고지대라는 악조건 분명 쉽지 않은 무대이지만 멕시코 수비의 핵이자 부주장인 세사르 몬테스가 남아공과의 개막전 막판 퇴장으로 한국전에 나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급조된 수비 라인을 떠안게 된 멕시코로선 뼈아픈 악재죠. 그리고 이 균열을 파고들 카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내내 이야기한 그 손흥민의 존재감입니다.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다시 한번 수비진을 끌고 다니며 공간을 만들면 이강인이 그 갈라진 뒷공간을 정확한 침투 패스로 찢어놓는 그림. 여기에 체코전에서 증명된 오현규와 황희찬의 저돌적인 돌파까지 더해지면 몬테스가 빠진 멕시코 수비는 과부하를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참고로 멕시코는 개막전에서 남아공을 상대로 슈팅 16개를 때리고도 유효 슈팅은 단 4개에 그쳤습니다. 화력은 묻었고 수비의 기둥은 사라졌죠. 체코전에서 침묵 속에 승리를 설계했던 손흥민. 이번 멕시코전에서는 직접 골 기록까지 새로 써내려가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